이번에는 분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사. 자, 분사합니다. 분사입니다. 그래서 participle이라고 그러죠. 분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를 나누기 전에 분사는 무엇이냐? 말이 어렵죠. 분사. 그냥 분사라는 말을 잊어버리시고요. 바로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분사라는 것. 다른 말이 아닙니다.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분사는 형용사다. 끝입니다. 그러면 분사가 형용사라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명사를 수식해준다. 물론 서술해 주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요. 가장 쉽게 수식해준다. 결국 명사랑 같이 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바로 이게 오늘의 형용사의 세 번째 편입니다. 형용사의 세 번째 편이죠. 첫 번째 우리 형용사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는요.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분사는 형용사고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럼 분사에는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 현재 분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 분사라는 게 있어요. 말은 좀 어렵죠. 현재, 과거.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분사가 형용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사가 형용사면 왜 굳이 형태는 어떠냐? 일단 먼저 형태를 좀 볼게요. 현재 분사라는 건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준 게 현재 분사고요. 과거 분사라는 거는 동사에다 ed를 붙여준 게 과거 분사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굳이 동사에다 ed를 붙여주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까요? 그냥 써버리죠. 그냥 pretty 이렇게 쓰면 될 텐데 tall, smart 이런 말을 쓰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동사에 ing나 동사에 ed를 붙여서 쓸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유는 단순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쓰려는 말이 그런 형용사가 없어요. 단어라는 거는 언어잖아요. 언어라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쓸 말이 없어요. 쓸 형용사가 없어요. 거기에 맞는 형용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한 뭐 인생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한 인생을 꾸며주잖아요. 근데 그 긴 문장을 한 단어로 혹은 거기에 맞는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단어도 많고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바로 동사에다 ing나 ed를 붙여주면 형용사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같은 둘 다 형용사지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있겠죠. 다른 이유는 첫 번째는요. 현재 분사는요. 약간의 어떤 능동적인 의미, ing잖아요. 그래서 약간 능동이라는 거 뭐 직접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그리고 ing니까 진행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느낌을요. 과거분사는 그거에 비해서 능동의 반대는 뭐예요? 수동적인 좀 받는 느낌이고 이미 완료가 된 거죠. 된 거의 느낌을 좀 더 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걸 쓰고 그런 경우에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뭐 하는 형용사니까 뭐뭐 할 이런 느낌의 한국어가 되고요. 이거는요. 뭐뭐 되는 뭐뭐 진 되어진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요. A falling leaf ing 붙은 거죠. 동사에 A fallen leaf 어떻게 돼요? ed가 붙은 거죠. 이건 물론 과거분사가 불규칙하게 변하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falling 떨어지는 이파리고요. 이거는 떨어진 이파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요. 나뭇잎이 있으면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나뭇잎이 여기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이 둘 다 leaf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둘 다 형용사예요. 다만 의미가 조금 틀릴 뿐이죠. 그래서 분사라는 건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세 번째 아셔야 될 건요. 분사의 위치를 좀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분사 위치는 결국 형용사의 위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줘.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줘요. A pretty girl 하면은 그걸 수식해주잖아요. 근데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할 때도 있었죠. 형용사 편에서 설명을 했지만 뒤에서 수식할 때가 있었잖아요. 바로 분사도 역시 앞에서 이렇게 falling leaf처럼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뒤에서도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요. 한번 예문을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예문은요. 뭐냐면요. laughing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laughing이라는 말이 나와서
ing가 붙었죠. man 남자라는 바로 사람이라는 뭐예요? 명사잖아요. noun이에요. laughing ing가 붙으니까 웃다에다가 ing가 붙으니까 웃는 사람이죠. 끝입니다. 웃는 사람은 더 강하다. 누구보다? suffering 하는 사람보다. 자, 바로 앞에서 suffering, laughing 이게 다 앞에서 man이라는 거를 꾸며준 거죠. 오케이. 단어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리고 아무것도 딸리는 식구라는 건요 의미적으로 연결된 어떠한 하나의 척가 나오지 않았죠. 자, 요 말이 좀 어려우시면요. 그 다음에 비를 보시면 문장을 보시면요. 그 다음 문장까지 같이 합시다. sleeping man이니까 자고 있는 남자잖아요. The only thing comes to 자고 있는 남자에게 오는 것은 dream이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왔죠. 그거에 비해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The man 나왔죠. 자 이제 man이 명사라는 건 아시겠죠. carrying이고요. is는 당연히 여기 동사가 있고요. carrying이잖아요. ing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수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carrying 나르고 있는 남자죠. 나르고 있는 남자죠. ing니까 뭐뭐 하는 이렇게 하면 되죠. 있는 남자요. 근데 나르다라는 의미에서 뭐가 있어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는 의미가 있죠. 뭐를 나르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요. 뭐를 나르고 있다에 바로 뭐가 있어요? 브릭이라는 말이 있어요. 브릭. 벽돌들을 나르고 있는 남자라고 해서 수식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요. 뭐가 그러면 차이가 나냐면요. 보세요. 남자하고 이 캐링하고 브릭하고 같이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즉 돌을 나르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목적어하고 요 브릭하고 캐링은. 그러면 이 앞에 문장에서 요 위에 문장에서 했듯이 만약에 한다면 carrying 좀 밑에다 쓸게요 다시 carrying the bricks man is my father 은 나의 아빠이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문장은 좀 이상하죠. 이상한 이유가 뭐냐면요. carrying이라는 ing가 수식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수식해요? 요 명사인 man을 수식하잖아요. 자, 또 하나의 규칙 중에 하나는요. 수식하는 말하고요. 수식을 받는 말하고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항상이라는 건요.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거의 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가까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요. 여기 있고 단어들이 막 나오고 다시 여기서 이게 이걸 수식한다면 그거를 알아차릴 사람이 없죠.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혼동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식하는 말과 수식받는 말을 항상 같이 붙여 써야 하고요. 이런 경우에 떨어져 있잖아요. 뭐 때문에 이 브릭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브릭을 갖다 다른 데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갖다 놓을 수가 없죠? carrying the brick은 같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경우에 앞에서 이렇게 수식 이 슬리핑이라든지 슬리핑처럼 앞에서 수식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슬리핑은 바로 맨을 수식해서 어, 바로 같이 붙어 있는데 이건 같이 붙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The man 했을 때 여기 위에 the man 했을 때요. 잘 보세요. 이 전체를 이 man의 뒤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man의 뒤로 옮기면은 the man 다음에 carrying the brick 나머지는 다 똑같죠? bricks들을 다음에 그러면 결국 man과 carrying이 가까워졌잖아요. 이런 경우에 바로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뒤에서 수식하는 거는 바로 이런 불이익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중간에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가서 이렇게 수식해주면은 수식하는 말과 수식받는 말이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음 문장을 잠깐 보시면요, 조금 다음 문장은요 여기 좀 잘렸는데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다이아나는 발견했다. 그녀의 룸메이트 벤을 발견했다라는 얘기죠. 룸메이트 벤. 마찬가지예요. 1인이니까 ing가 수식을 하는데 명사인 앞에 있는 명사 벤을 수식하죠. 뭐 어떻게 해서 벤을 수식하게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그 나머지 자 좀만 더 가면요. The last of the leftover pizza니까요. 남아 있는 피자의 나머지를 마지막을 먹고 있는 누구예요? 벤이죠. 바로 1인과 이 피자 끝까지 피자 요 부분이 다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eating 뚜두두두 해서 여기서 피자 밴 해서 이 eating이 밴을 이렇게 멀리서 수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뒤로 가서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명사를 수식을 할 때 하나의 형용사가 나오면 여기 마찬가지로 분사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수식하면 되지만 형용사에 딸린 식구들이 나와서 이 위에서 떨어질 수 없으면 뒤로 가서 이렇게 가까이 형용사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분사예요. 지금까지 한 것은요. 현재 분사로서요. 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요. 어, 과거 분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과거 분사라는 건요. 마찬가지죠. ed만 붙이면 되는 건데 ed라는 건 결국 과거 분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swollen이죠. 불규칙적이니까 swollen이에요. 부어진 눈이죠. 부어진 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명사 이거 수식하고 부어진 눈은 이거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그녀는 보여줬다.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프레처 스콘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예요. 과거분사도 규칙에서는 변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crammed with cream이니까 크림을 가지고 크림이 된 스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콘의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크림이라는 게 이거 수식을 해줄 때 with 있잖아요. 크림을 가지고 크림이 됐다고 해서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crammed with cream 다음에 scone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다 스콘을 수식하면 안 되죠. 왜요? 너무 멀잖아요. 이게 수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crammed with cream이 스콘 뒤에 가서 수식을 해주면 가까워졌고 수식하는 거예요. 해석은 cram 된 이거는 부풀어 올라진 눈 이렇게 해서 된 진 해주면 됩니다. 형용사고 명사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요. 여기서 조금 더 알아볼 건요. 분사 약간 구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좀 다음 비디오에서 군사 구문을 알아보겠습니다.